5분에 1명꼴로 발병을 하고 15분에 1명이 사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렇죠. 엄청 흔합니다. 예. 머릿속 시한폭탄, 뇌졸중을 막아라. 뇌졸중 전문의 이승훈 교수님이십니다. 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 이승훈입니다. 전공은 뇌졸중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뇌졸중이 말이죠. 그 젊으신 분들 가운데도 이 뇌졸중이 정확하게 뇌졸중이 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교수님. 예,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는 말이 단어가 참 이상하죠. 그참 예. 그러니까 뇌졸이 뭐 이렇게 쓰러진다라는 건지 중이라는 말로 끝나는 의학 질병명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없습니까? 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뇌졸중이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뇌졸은 졸지에 뭐 갑자기 중은 약간 뭐 적중한다 뭐 이런 의미할 때 타격을 받는다 때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뇌가 갑자기 타격을 받는 병이다라는 뜻입니다. 뇌가 갑자기 타격을 받는 병이 뇌졸중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주제가 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진짜. 만나고 싶다고 해서 보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특집이 교수님 죄송해요. 오늘 만나고 싶지 않은 교수님은 사실은 이게 진짜 계셔야 되는 분이고 이게 그러니까 뇌경색, 뇌출혈 이게 다 뇌졸중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뇌졸중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뇌의 일부분이 죽는 바람에 생기는 걸 뇌경색, 혈관이 갑자기 터져서 생기는 걸 뇌출혈. 둘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게 저 드라마 속에서나 이렇게 가끔 뒷목을 잡으시는 게 이게 좀 약간 아니 이것들이 정말 여보 괜찮아? 이까짓 게 뭔데? 누가 읽어줘? 어머 왜 이래? 예, 그거는 아닌 경우가 많죠, 사실은. 아니에요? 예, 예. 드라마는 너무 많이 남용되죠, 사실은. 왜냐면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용기 내서 얘기해 봅니다. 저는 사실 선생님한테 되게 뵙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병명이 있어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3년 전에 받은 소견이거든요. 뭡니까? 네. 뇌경 동맥 예. 눈분절이. 예. 뇌경동맥 눈분절에 이게 꽈리형으로 이렇게 좀 부풀어져. 예, 있거든요. 뇌 동맥류라고 하는 거고요. 뇌출혈을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뇌 안에서 터지는 뇌출혈, 뇌실질출혈. 그다음에 뇌 바깥에 있는 큰 동맥이 터지는 걸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뇌동맥류가 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큰 원인이죠. 혈관벽이 좀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를 맞아요. 동맥류, 동맥꽈리 그렇게 부릅니다. 네, 근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제 부풀어온 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파열될 수가 있는데 평상시 건강검진에서 그게 발견되면 그걸 미리 폐쇄하는 시술이나 수술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너무 무서웠던 게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진짜 진지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조세호 씨가 갑자기 나가서 걷다가 갑자기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것뿐 아니라 모든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주 특징이죠. 동맥류는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는 거고 터지지 않으면 그대로 사는데 파열되면 사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뒀을 때 대가가 굉장히 참혹하죠, 사실. 이게 근데 그 뇌졸중 참 이게 뭐 질병이라는 게 워낙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이게? 동맥경화증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데 혈관 안에 지질이 쌓여서 혈관벽이 지저분해지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그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을 이제 동맥경화라고 하는데요. 동맥경화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위험 요인들이 조절되지 않고 몸에 오랫동안 축적될 때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요인들이 고혈압, 네. 당뇨, 고지혈증, 담배, 술은 조금 애매하지만 저희들이 환자분들에게 이 5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잘 조절되지 않은 채로 5년, 10년, 길게 20년까지 가게 되면 몸 혈관 전체가 이제 동맥경화들이 진행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뇌동맥이 심해서 갑자기 그 혈관이 막히거나 한 일이 생길 때 그때 뇌경색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음식 관련 그리고 건강 관리 이게 네.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고혈압과 당뇨가 있을 때 잘 하면 되죠. 평상시 너무 그렇게 또 그럴 필요는 없나요? 예, 대부분 이제 외래 오시면 너무들 많이 이제 뭘 먹어야 되냐, 뭘 안 먹어야 되냐. 나는 17년 동안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 뭐 잘했냐, 뭐 이렇게 보면 17년 동안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 진짜 예. 아, 나 잘하고 있는 거냐? 네. 예. 칭찬받아. 나 치킨 안 먹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막 극단적으로 네. 그럴 필요는 없고. 네, 오늘 당장 드시라고 그랬죠. 그래도 된다. 그러면 좀 그것까지 뇌졸중 아까 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전조 증상이 어떻습니까? 뇌졸중이 올 때 흔한 증상이 편마비라고 해서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그래요.
발음이 잘못 나오거나 이제 어지럽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한쪽이 안 보이고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전조 증상은 그런 증상이 생겼다가 귀신같이 딱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예, 한 5분, 10분 내로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꿈을 꿨나 아니면 이게 지금 내가 착각한 건가 졸렸나 뭐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혈관이 막혔다가 혈전이 막혔다가 몸이 뭔가 혈전 용해 성분 때문에 뚫린 거거든요. 갑자기 혈액이 다시 들어가니까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동맥경화가 같은 그 위험병들은 현재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냥 그분은 증상이 생겼다가 풀리면 당장 응급실 오셔야 돼요. 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빨리 좀 병원을 가서 맞아요, 진단을 맞아요. 받아보시는 거니 좋.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럴 필요는 없고 고혈압, 네.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요 5가지에 좀 본인이 많이 노출됐었고 이게 또 아닌데 너무 걱정하다 보면 또 네, 그러실 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아 있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 60세 넘었는데 고혈압, 당뇨가 있다,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팔다리 힘이 빠진 게 약간 미미하게 왔을 때 테스트 해보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이제 손을 앞으로 내밀고 내밀고 예,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손을 이게 완전히 이렇게 펴야 됩니다. 이렇게 네, 완전히 한 펴고. 5에서 한 10초 정도 지난 다음에 자기 손을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괜찮죠? 괜찮죠. 예, 근데 이제 이 힘이 살짝 빠지면 살짝 이렇게 돌아가요. 아 이게 한쪽이요. 이거 못 버티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아가요. 아니면 이게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쪽 다리를 이제 침대 위에서 양쪽을 동시에 올리고 눈을 감고 있어라 그러면 한쪽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본인은 못 느끼겠는데 아주 경미한 위약이 있을 때, 마비가 있을 때 테스트 해보라고 하고요. 발음 같은 경우는 약간 발음이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발음 3가지. 맘마, 랄라, 가가 3가지 해봅니다. 그게 이제 발음이 뭉개지면 이 환자 구음장애, 발음장애가 있다. 아, 맘마, 맘마, 가가, 랄라, 갈라. 예, 맘마가 이제 입술에서 나는 소리고요. 맘마 랄라는 맘마. 경국에서 나는 소리고 랄라 가가는 이제 연국에서 나는 소리니까 그 3가지를 간단하게 빨리 테스트 해보는 거죠. 아 여기 또 이제 테스트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얼굴 찡그림을 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얼굴이 보통 약간 비대칭이라서 사실 뇌졸중이 생겼을 때 얼굴 찡그림은 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보라고 했을 때 이걸 당기지 못하게 툭 쳐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뇌졸중이 생기면. 그래서 이제 이쪽이 쳐졌을 때 이쪽에 마비가 있다. 그럼 이쪽에 뇌졸중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대칭입니다. 예. 네, 네 대칭. 뭐 뇌졸중을 또 예방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요거 좀 네.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거 좀 있습니까? 암이라는 병은 다른 예고 없이 그 암이라는 병이 갑자기 생기고 찾아오지 감염도 갑자기 찾아오는 거지만 뇌졸중은 합병증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오랫동안 축적이 돼서 계속 혈관에 스트레스를 줄 때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니까 사실은 고혈압하고 당뇨 같이 아주 진단하기 쉬운 이 질환을 평상시에 잘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혈압 사실은 진단이 너무 쉬워요. 평상시 집에서 팔뚝혈압계로 혈압을 자주 재보시기만 하면 140에 90을 넘는 게 조금 흔하다. 그럼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당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피검사로 딱 한 가지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네. 6.0을 넘어가면 이제 당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고혈압이든 당뇨든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심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네. 서서히 올라갈 때 초기에 2가지를 잘 잡으면 그대로 갑니다, 사실은. 사실 혈압이 200이 돼도 본인은 모르거든요. 계속 모르고 있다가 그걸 수년, 수십 년 살다가 나중에 혈관이 완전히 심한 동맥경화 된 상태에서 발견되거나 더 심하게는 혈전이 생겨서 막혀서 불구가 된 상태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는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잴 수 있는 이 고혈압, 이 혈압만 재도 네. 이것을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네. 뇌졸중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렇죠. 네. 거의 걱정을 안 해도 되죠. 근데 뇌졸중이 병 중에서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은 처음 발생했을 때가 제일 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환자분 치료에 의해서 거의 다 나아져요. 좋아져요. 100%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경미하게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만났을 때가 제일 나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일 좋은 소식은 지금이 최악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최악이라는 소리인데. 더 나빠질 내가 때가 네. 그러니까 지금이 최악이니까 앞으로 나아질 만 네. 남았다. 지금부터 점점 좋아질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을 또 치료하셨겠지만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뇌졸중이 생길 만한 분이 아닌데 이분은 뭔가 몸 안쪽에 그동안 몰랐던 암이 있었을 것 같고 그 암세포에서 나온 성분 때문에 혈전이 생기고 뇌경색이 생긴 것 같다고 짐작이 될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암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암 검사를 해보겠다. 이 해서 보면
이미 4기. 예, 왜냐하면 뇌졸중이라는 합병증이 생길 때까지 암세포가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말기. 상태가 뇌졸중을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자분한테 이제 한 달 이내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본인도 그걸 잘 못 받아들이겠고 환자 보호자분들 못 받아들여서 그 치료할 때 뜨거운 가슴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분 본인의 삶을 정리할 기회를 박탈하게 돼요. 굉장히 차가운 이성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좀 설명을 할 때 이게 참 어제도 어머님은 지금 이미 굉장히 심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고 앞으로도 좋아진다 하더라도 보호자분을 알아보기 힘들거나 대화가 안 되거나 휠체어에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그런 확실한 예후에 대해서 좋을 때 어떻고 나쁠 때 어떻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속 시원해 하세요. 더 이상 치료를 하지 말고 이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것을 많이 이제 안내해 드리려고 처음에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사실 이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가족분들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치료를 너무 고집하다가 5개월 동안 투병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그 당시 이 정도 상태에서는 평균 한 5년 정도 사니까 그 사이에 백혈병이 재발할 거다. 근데 2개월 만에 재발했어요. 제가 그때 전공이 3년 차였는데 빈혈을 내가 진단을 못하다니 눈만 까봐도 되는데 이게 집에서 아버지라고 진찰도 안 한 거예요. 어지럽다는데 괜찮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 응급실에서 아버지 눈을 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낮아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아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항암 치료하고 조금 관해됐다가 다시 이제 암세포가 나오고 또 암세포가 나오고 이랬던 거였죠. 이제 포기하고 아버지가 이제 삶을 정리할 수 있게 자세히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그때 그래도 아버지랑 대화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어머니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끌려가서 아버지가 본인 상황도 모른 채로 나중에 혼수 상태가 되고 돌아가셨어요. 병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상태고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자기가 좋아지는 줄 알고 웃었다가 이러다가 착각을 하고 돌아가신 거죠. 내 몸이니까 내가 결정을 할게. 그 말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다 정보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정보를 다 막은 거죠. 듣지 못하게. 우리가 다 듣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가 가진 병도 끝까지 다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환자는. 아버지의 그런 병과 관련된 기억은 앞으로 환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항상 곱씹어보죠. 어떻게 의사를 시작하신 겁니까? 원래 의사를 시작한 것도 좀 애매하게 시작이긴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의대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잘했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공부를 얼마나 해야 갑니까 여기 의대를. 지금까지 되게 예. 이미지 좋았거든요. 네. 갑자기 마지막에 약간 교수님 근데 약간 흥분하네. 흥분했어요. 교수님 손으로 확 밀었죠 지금. 저 정말 뭐 사실은 공부 잘하셨고. 의대를 가겠다는 결심으로 오게 된 건 아니었고 그냥 집안의 기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들어온 그러셨구나. 들어온 다음에 환자를 보는데 힘들어요, 굉장히. 한 3시간 정도 외래를 보는 동안 환자를 한 60명에서 한 70명 정도 봐야 됩니다. 3분을 채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전달하고 환자들한테 앞으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기 힘드니까 알게 된 지식이나 아니면 알게 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게 된 지식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쓰고 최근에 좀 교과서도 쓰고 특히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환자들 이제 사망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신약을 이제 2012년부터 연구한 게 있어서 그거를 지금 신약으로 꺼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좌우명이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항상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이 대우주에 네가 흔적이라도 남기지 않으려면 여기 뭐하러 태어났냐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무하마드 알리 같은 경우는 수많은 명언을 남겼지만 네 꿈이 만약에 너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충분히 크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무하마드 알리의 명언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벌처럼 살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근데 무하마드 알리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까? 예. 뭐라고 그랬다고요? 무하마드 네 알리가? 꿈이 크다.
네 꿈이 널 두렵게 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충분히 크지 않은 것이다. 크지 않은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제가 가진 꿈은 지식을 알려주고 약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허들이 있고 직원들도 점점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두려운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무하마드 알리가 했던 그런 말 그리고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네가 여기서 그냥 이대로 똑같이 다른 의사들과 같은 일을 할 거라면 뭐하러 태어났냐라고 저한테 채찍질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남은 인생 동안에 새로운 신약을 가지고 새로운 치료의 기회를 주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이런 그 선생님의 나름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는데 저는 역시 속물인가 봐요. 신약 바이오주구나. 신약. 이건 어떤 또 바이오주지. 저는 또 다른 것보다 빨리 선생님 번호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전화해서 밤에 선생님 나 어지러운데 괜찮아요? 이런 걸 물어봐도 괜찮을까? 아니 근데 정말로 좀 얘기하셨듯이 이게 좀 신약이라는 게 빨리 좀 개발이 돼가지고 이게 좀 많은 환자분들께 나를 만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것을 해라 하는 게 나를 만나지 네.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걸 내라. 뭡니까? 1번은 담배를 끊어라. 이거잖아. 시작도 하지 말고 피고 있으면 당장 끊어라. 정말 피지 마라. 저도 끊었지만 백해무익입니다. 백해무익이고 진짜 시작하지 않은 게 제일 좋아요. 네. 네, 담배는 진짜. 두 번째는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라. 고혈압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당뇨로 태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나이가 들면서 걸리게 되는 건데 두려워해서 진단을 회피하고 먹어야 될 약을 안 먹는 게 훨씬 더 병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고 초기일 때 빨리 잡으면 그 병이 동맥경화를 안 일으키고 뇌졸중도 안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봐도 됩니까? 네네.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평소에 뭘 챙겨 드세요? 이거 중요하네. 네. 네. 선생님이 챙겨 드시는 게 뭘까? 교수님이 뭘 좀 챙겨 드시는 게 좀 있나? 예, 저는 일단 고혈압이 있어요. 제가 어머니 쪽을 닮았는데 그 목의 쪽이 굉장히 심한 심근경색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체중 굉장히 찔 수 있고 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이거는 반드시 생기겠구나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한 대여섯 가지를 이제 챙겨 먹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약과 고지혈증약을 반드시 먹습니다. 그게 제일 저를 챙기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거 예, 그것부터 챙깁니다. 스스로 제가 진단한 병은 한 20개쯤 됩니다, 몸에. 내 스스로. 예, 20개쯤 되는데 그중에 약을 꼭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한 이제 4-5가지 정도 있는 거죠. 대학교 끝나고 과를 정할 때 손을 많이 좀 떨고 있었어요. 수전증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떠는 것 때문에 나는 외과를 못 하겠구나 하고서 이 증상 때문에 외과 전체를 포기했었거든요. 정말 뭐 내가 괜히 가서 그쪽에 폐를 끼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신경과에서 약 하나 먹으니까 없어지더라고요. 평생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약을 피하는 것 때문에 나빠지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 전에 약을 먹었으면 외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선택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단순히 요거 때문에 했다는 게 굉장히 좀 바보 같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약을 잘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진짜 교수님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좋은 얘기 참 많이 해주셨어요. 네, 예, 너무 알리가 뭐라 얘기하고, 그랬죠? 예? 알리가. 네 자신을 알라.